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가골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골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그 치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가골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요? 뭐 수술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째고 뭐 이렇게 그런 방법, 구태여 수술을 안 해도 충분히 그 가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골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엎드르셔야 된다. 엎드르셔가지고 팔을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펴게 이렇게 펴면은 이 척추의 본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은 이 척추를 싸고 있는 뭐 인대라든가 근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좀 빠뜨하게 보일지라도 막상 딱 엎드려 놓고 만져보면은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딱딱하게 그렇게 만져 보입니다. 이제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발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발 감각에 의해 가지고 가골이 있는가 없는가, 가골이 어떤 정도인 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느끼죠. 손으로 만졌던, 발로 좀 누르던 척추 뼈의 그런 어떤 변형은 분명히 느낄 수 있으시니까 가까운 지인 아니면 친척분들 식구들을 한번 엎드려 놓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가골이 자라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져보셔서 딱딱하고 우둘투한 것, 그것이 바로 가골입니다. 가골이 생기는 이유, 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죠. 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화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화를 받으면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 불에 그냥 찌듯이 말라 비틀어져. 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특히 잘 안 먹잖아요. 밥맛 없고 그냥 또 굶고 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영양 부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라 비틀어진 데다가 영양 부족까지 되니 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골 형성에 굉장히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자세죠. 다 그렇잖아요. 오래 앉아 있고 장시간 운전하고 고개는 이렇게 굽어가지고 등이 굽고 머리는 앞으로 쏠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척추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위치 변화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가골이 생기는 거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강직성 척추염 자체 그 환자분들을 만져보면 가골이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단시간에 그런 게 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염증성이라고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골을 자라나는 거, 이게 보면은 형제들이 척추 수술한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둘째, 셋째도 다 했다. 형제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죠. 음식 같은 경우 너무 단 음식 좋아하고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술 자체가 수분,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를 어떻게 보면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담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뜨겁잖아요. 그 연기 자체가.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겠죠. 연령. 나이가 들면서,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나이가 들면서 고목이 되면은 뭡니까,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줄기 같은데.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뼈도 가골이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나이도 한몫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이 가골이 많이 생기겠죠. 자, 가골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직은 무엇일까? 바로 저는 그 척추뼈하고 인대가 아닌가, 리가멘트죠. 인대가 골아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대는 딱딱하죠.
근데 근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근육은 뼈 조직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신경만 잘 흐르면은 근육은 부드럽게 되니까 뼈 조직과 근육의 조직은 틀리다.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가골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저번에 가골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하나는 모래, 약간 작은 자갈 같은 그런 가골, 병증이 가볍다. 그리고 또 치료가 잘 되죠. 또 2번째는 돌 같은, 너무 딱딱해요. 자갈 같은 그 상황에서는 병이 쉽게 낫지만 돌 같은 상황을 치료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살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중증화된 병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그걸 풀어주면은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풀지 못하면 그 병이 치료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 딱딱한 나무 같은 그런 뼈를 가지신 분들, 뭐 우울증, 무기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영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퇴비, 그런 영양분을 줘서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척추를 정말로 하나의 진짜 멋있는 나무로 생각해서, 멋있는 화초로 생각해서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라 비틀어진 척추에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골 채우는 한약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가골이 있다고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금속, 그냥 쇠 같은 그런 것도 딱딱하고 그냥 텅텅거리는 소수민족 있잖아요. 이게 목에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쇠 고리입니까? 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많이 들어간 여자분들을 미인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추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링같이 이렇게 정말 동그랗게 이렇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치매죠, 치매. 그러니까 뇌라든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런 링이 흉추 쪽에 있으면은 심장이라든가 폐 쪽에 문제가 있겠고요. 또 허리 쪽 요추에 생기면은 척추 협착증 있잖아요.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요추 2번, 3번 쪽은 전립선,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여성으로서는 자궁 난소 쪽입니다. 신장 방광도 있겠지만 자궁 난소 쪽이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겠고요. 또 요추 4번 쪽이 5번 쪽 이렇게 만져치면은 대장에 문제가 있겠죠. 대장암도, 당연히 직장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뼈가 이 가골이 자란 뼈입니다. 이 가골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저는 가골을 녹인다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녹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가골이 처음에는 딱딱하고 그냥 가시같이 그렇게 만져지다가도 치료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 가골이 점점 녹아서 수성화가 돼요. 말캉말캉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그 가골이 없어지고 순수한 그 극돌기가 부드럽게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이 가골을 녹여야만 병이 치료가 된다. 이제 이 가골을 수술을 해서 없앤다? 자, 일단 절개가 되잖아요. 오플레이팅을 하면 절개를 해가지고 피도 나올 것이고, 거기를 그 조직을 떼어내서, 그 조직 떼어내면 옆에 인대 같은 것도 끊어야 되고, 뼈 같은 경우도 조각을 해가지고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뼈 조각을 이렇게 또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은 인대의 힘도 약하죠, 뼈의 힘도 약해져.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 이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척추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골반 내리고 척추의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죠? 신경이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치료가 제 1번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골반이 올라가 있어요. 등이 굽어 있어요. 자,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일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골반 내리고 요추 전만 만들어 놓고 척추를 반드시, 흉추를 반드시 세우고, 자, 경추를 C자각을 만드는 거. 위치 변화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가골이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또 가골이 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에는 교정석이 있어요. 교정석은 경추석, 흉추석, 요추석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 신추석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참 이게 조심스럽고 뭐라고 참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결국은 해머링입니다. 망치죠, 망치. 이 망치를 뭐 척추를 빵또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 가골을 녹이는데 이 압력을 줘서 좀 더 센 전류를 주어서 그 가골을 녹이는 그런 시술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그냥 비명 와 지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좀 더 세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15년 동안 이걸 해봤는데 지금까지 뼈가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뼈는 외상으로 강합니다. 특히 극돌기는 이게 뾰족뾰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압력을 해도 절대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이제 이 교정을 하다 보면은 약간 갈비뼈 쪽이 금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번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뼈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그런 노인,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도 갈비뼈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갈비뼈 자체, 그러니까 뼈 전체가 약하신 분들은 간혹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뼈 잘 붙게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 한약 드시면서 한 달 정도 안정만 취하시면은 바로 또 붙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치료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가골을 없애는 녹이는 방법이야말로 이건 밖에서 하는 진짜 수술이다. 진짜 피를 보지 않아도 절개를 하지 않아도 인대를 끊어내지 않아도 그죠? 근육 손상이 없어 척추 손상 없이 치료하는 에센스죠. 제 치료 방법의 가장 정수죠.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저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고 이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면 다시 재발 없는 치료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거나 어떤 자세가 너무 안 좋다든가 또는 스트레스 너무 받거나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치료를 받으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좋아져요. 자, 몸과 마음이 같이 좋아지는 치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겠죠. 수술을 않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생각하셨으면은 한번 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디에 가골이 생겼으니까 여기 가골이 녹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가골이 보여 이제 그렇게 또 대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내 가골이 없어졌구나, 부드러워졌네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제 물론 그게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한 분의 척추가 병으로 가기까지는 만져보면은 1년짜리 3년 됐네요, 5년 됐네요, 이거 15년, 20년 됐네요, 이거 30년 넘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져보면은 그 가골의 형태라든가 그 가골의 위치 또는 가골의 강도 그런 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좀 재미가 없죠. 솔직히 가골이 뭔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이 가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 치료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치료 방법을 좀 숙지하셔서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척추 협착증, 어떻게 그 가골을 녹이는 그 과정,
가구를 누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트렌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